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어제 9일 MBC 스트레이트에서는 신문부수 조작 사태와 K신문 열풍에 대해서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대형 시장에는 모든 과일마다 한국 신문으로 덮여 있었고, 과일 상자, 과일 진열대 바닥은 물론이고, 가게 한쪽에는 아직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우리나라의 이 여러 언론사들 새 신문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신문을 팔고 있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한 6천 원 정도면 신문 한 묶음을 또 살 수 있다고 하죠. 태국의 한 업자는 이 새 신문지를 한국에서 대량으로 가져와서 창고에 가득 확보해 두었다면서 홍보 영상까지도 올려놨는데요. 모두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새 신문들이고 톤 단위의 대량 주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새 신문들은 꽃이나 각종 채소의 포장지로 사용이 됐는데, 태국 방콕의 이케아 매장에서도 가구라든가 소품 포장에 쓰라고 이제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의 이 한국 신문이 잔뜩 쌓여 있었고, 방콕 이케아 측은 이제 코로나로 이제 포장지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한국산 신문지를 사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길거리 음식 포장에 우리나라 새 신문지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과일이나 채소를 포장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동남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제 싼값에 마음껏 한국 신문을 살 수 있다고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신문이 종이 질도 뛰어나고 친환경 잉크로 이제 인쇄가 됐으며 기름기도 잘 흡수하다 보니까 과일, 음식, 채소 포장지로는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왜 한 번도 읽지 않은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이 새 신문들이 동남아로 대량으로 이제 수출이 되는 걸까요? 한 재활용 업체는 비닐도 벗기지 않은 새 신문 뭉치들을 수출용 컨테이너로 옮기고 있었고, 다른 업체도 비닐하우스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마찬가지로 수출용 컨테이너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신문 수출업체 직원은 제일 큰 신문사가 폐지가 제일 많다면서 조중동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수출용 신문들은 대부분 이제 베트남, 필리핀, 태국으로 수출이 되고,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죠. 올해 1월부터 2달 동안 해외로 팔려나간 이 신문의 양은 확인된 것만 3만 톤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배송 운임과 임금 등 부대 비용을 빼고 수출업자가 챙기는 그 마진은 한 컨테이너당 300만 원 선이라고 하고요. 신문사들이 신문 한 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종이와 잉크, 그리고 이제 각종 임금이 더해져서 한 800원 정도인데, 폐지업자에게는 한 부당 한 80원, 즉 10분의 1 값에 넘긴다라고 하죠. 경영이 어렵다는 이제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이제 매일매일,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갖다 버리는 셈인 건데, 대신 이러한 신문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중국 재활용 제지업체들이라고 하죠. 중국 정부는 이제 지난 2018년부터 환경 보호를 이유로 해서 재활용이든 아니든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는데요. 원료 수급에 이제 비상이 걸리니까 중국 제지업체들이 이 동남아를 경유하는 식으로 해서 이 한국 신문지를 싹쓸이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동남아로 가는 신문들을 다시 녹여가지고 펄프 원료로 중국에 다시 이제 재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의 제지 시장은 이 신문지를 재활용해서 계란판을 만들어 왔는데, 국내에서 유통되던 신문 폐지가 줄어들면서 원료값이 30% 이상이 뛰어가지고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하죠. 황당한 거는 신문 폐지가 해외 수출로 이제 감소가 되면서 종이 가격이 상승하고 새 신문 한 부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신문사들이 읽히지도 않을 신문을 마구 찍어내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신문사들은 지국의 할당량을 주고 대금을 걷고 있고, 지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니까 해외 판로까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건데, 한 지국은 새 신문들 중 40% 정도는 폐지로 직행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폐지로 이제 직행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 지국을 이제 들러가지고 수거된 그 신문은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서 이제 해외로 팔리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신문 판매가 아니라 폐지 장사가 본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국내 종이신문 구독률은 6.3%,
이렇게 해서 10년 전인 2010년에 이제 29%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5분의 1 정도가 급감을 했는데 구독자가 줄어든 만큼 그 신문 발행 부수도 줄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부수 조작 문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발행 부수가 많아야 영향력도 커 보이고 광고도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건데 ABC 협회가 각 신문의 발행 부수나 유료 부수를 이제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존재하는 협회지만 그 협회가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더욱이 부수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고요. 매년 각 신문사는 ABC 협회의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를 보고를 하는데요. 협회는 신문사 지국 가운데 몇 곳 이제 현장 실사를 나가서 유료 부수를 검증한 뒤에 이를 토대로 이제 전체 규모를 추산합니다. 조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가르는 것은 이제 ABC 직원의 현장 실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지국에 선정이 되면 본사 차원에서 챙긴다고 하죠. 그리고 독자 정보와 수급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독자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독을 끄는 과거 구독자들을 유료 구독자로 바꿔서 유료 구독자를 부풀리고 심지어는 문을 닫은 이제 지국의 구독자 그 명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료 부수 부풀리기에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상상으로는 맞추기 어려운 수급 내역은 직접 손으로 써서 장부를 만들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의 경우는 지난 2015년 은행거래 내역 그 양식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통장에 신문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구독자를 늘리려다가 이 실사에서 발각이 되었지만 동아일보 측은 신문대금 입출금 내역 조작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2015년 부수인증과 관련해서 금융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ABC 협회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선일보가 ABC 현장 실사 단계에서 이 현장 실사를 나갈 지국을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신문사가 원하는 대로 골라줬다는 특혜 의혹이 또 제기가 되었죠. 원래 ABC 협회는 신문사 지국 크기에 따라서 3개 그룹으로 이제 분류한 뒤에 각 그룹에서 8개씩 무작위로 골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데 작년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1그룹에서만 4개, 2그룹에서 13개, 그리고 3그룹에서 7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ABC 협회 직원은 이런 건 무작위 표집이 아니고 인위 표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선일보의 한 본부장은 해당 특혜 의혹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죠. 참고로 이 담당자는 이 한국 ABC 협회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ABC 협회 역시 현재 문체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국민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신문들이 이렇게 유료 부수에 사활을 거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광고 단가 때문인 건데요. 유료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 단가가 당연히 비싸고 신문사와 개별 협상으로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와는 좀 다르게 정부 광고의 경우에는 가격 조정 없이 집행이 되는데 연간 2,400억씩 이 정부 광고가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중동은 지난 5년간 약 1,300억 원의 이 정부 광고비를 챙겼고 그리고 이제 연간 2천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광고 협찬도 이 유료 부수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할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문사들은 이 ABC 협회의 부수 인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ABC 협회는 2020년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를 116만 이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또 조선일보의 유료 부수는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었고 발행 부수 대비 유료 부수가 96%에 달한다고 인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ABC 협회 내부에서 말도 안 된다며 문제 제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작년 11월부터 3개월간 ABC 협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었죠. 12개의 지국을 선정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의 실제 유가 부수를 조사했는데 96%로 집계되었던 조선일보의 유가 비율은 67%, 94%였던 한겨레는 58%, 79%였던 동아일보는 60%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제 한겨레 측에서는 자사지면을 통해 유료 부수 부풀리기를 공식 사과했으나 신문협회는 문체부가 조사한 표본 지국이 너무 적은 데다가 ABC 협회처럼 그룹 표집이 아니고 임의 표집을 했다. 그리고 신문지국장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ABC 협회는 부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가 회사 돈을
이 옵티머스 펀드에 불법 투자했다가 해고된 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거 없는 음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문체부는 표본 지국 수와 조사 인원을 늘려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협조적이어서 지금까지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ABC협회가 못하는 이유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ABC협회 내부 문건은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문체부를 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을 부각해야 한다면서 이제 범죄자 조사하듯이 압박하면 행정기관의 갑질로 국가인권이나 문체부에 진정하거나 제3의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써져 있다고 합니다. ABC협회는 신문사, 광고주, 광고회사 등 천여 곳의 회원사를 이제 둔 민간 자율기구인데요.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이사회 가운데 신문사가 12, 광고주가 7, 광고회사가 4, 협회가 2명으로 신문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ABC협회의 예산도 거의 신문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기는 어려운 구조일 뿐더러 ABC협회 협회장은 한국일보 사장 출신인 이성준 씨가 맡고 있다고 하죠. 직원들은 역대 회장 중에서 이성준 씨가 유난히 신문사에 우호적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신문사는 ABC협회 주인이다. 여기 조사하는 사람은 그 주인을 섬기는 머슴이다. 머슴이 어떻게 주인에게 대드냐? 싸우지 말고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식의 취임사까지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사에 이렇게 비협조적이었던 거죠.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간 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은 물론이고 신문사에서 민원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담당 직원을 불러서 호통을 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성준 회장은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ABC협회 그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퇴직 후 3년간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이 공직자 윤리법 때문에 취임 당시 문체부로부터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나 이성준 회장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었고 2016년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2년여 동안 회장 자리에서 버텼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하고도 넉 달 동안 꼬박꼬박 출근을 했다고 하고요. 이 넉 달 동안은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법인 카드를 썼다고 하죠. 이렇게 취업 제한 기간 3년을 넘기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협회장을 이어갔고 신문사가 ABC협회 주인이라던 이성준 회장은 신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2018년 연임까지 성공하게 되죠. ABC협회의 독립성, 공정성 따위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겁니다. 거기다가 뭐만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아우성쳐왔죠. 자, 뉴욕타임즈의 작년 유료 구독자 수가 75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죠. 이 중 90%가 온라인 독자라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의 혁신보고서에는 구독자 중심의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그리고 클릭수와 광고 유치가 아닌 저널리즘 콘텐츠를 공급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우리 기사를 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광고 유치를 위한 이 부수 조작, 각종 자극적인 기사와 선정적인 보도, 진실 왜곡 보도, 허위 정보 등 우리 언론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양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료 부수는 정부 광고가 이제 집행이 되는 이 잣대가 되는 부분인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갈취하는 일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참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